성상거냐 습상어냐. 인생이 뭐 때문에 바뀐다고요? 습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I can do it. 할 수 있겠다 이게. 전자공학을 전공했어도 논어 공부할 수 있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하지만 말이 돼요. 뭐 때문에? 습 때문에 되는 거예요. 뭔가 꾸준히만 하면 전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지. 자, 논어는 또 굉장히 간명해요. 간단하고 명료해요. 그죠? 군자불기 간단하잖아요. 뜻이 명료하죠. 기서부료, 물시어인 길지 않잖아요. 뜻이 명료해요, 사실은요. 지자요수, 인자요산. 지자동, 인자정. 지자락, 인자수. 기가 막힌 말이죠. 6줄인데요. 우리가 앞에 2줄을 많이 들어보셨죠? 지자요수, 인자요산. 저걸 또 어떤 사람들은 줄여서 요산, 요수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요산, 요수. 그런데 이 뜻이 기가 막힌 뜻이 들어있는데 사실 제가 논어를 공부하기 전에는요. 저도 들어봤었어요. 상식으로 들어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 도대체. 왜 지자는 물을 좋아할까? 왜 인자는 산을 좋아할까? 이것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4단계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4단계로. 자, 1단계 그냥 해석. 지자는 물을 좋아한다. 인자는 산을 좋아한다. 지자는 동, 활동적이다. 인자는 정, 인자는 조용하다. 지자락, 지자는 즐겁고 인자수, 인자는 오래 산다. 되게 감동스러우시죠?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게? 그죠? 자, 2단계 해석해 드릴게요.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요라고 읽었잖아요. 요수라고 그랬잖아요. 요수라고 읽을 때는 좋아할 요자예요. 좋아할 요. 이게 세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즐겁다 할 때는 락, 즐거울 락, 오락할 때 락자예요. 좋아하다 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것은 음악할 때는 악자예요. 저게. 이게 옛날에 왜 그랬냐면 글자가 많이 없었어요. 사실은 옛날에. 그러니까 한 글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로 쓴 거예요. 이건 뭐 우리말도 비슷해요. 배를 타고 배를 먹으니 배가 아프다. 다 이해되시죠? 중국 사람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2번째 해석은 이래요. 지자는 왜 물을 좋아할까? 자, 지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자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인도 지자고요. 지혜로운 사람도 지자예요. 책을 많이 보는 사람도 지자고요. 똘똘한 사람이 지자죠,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지식. 특히 이제 지식 같은 경우 보면은요. 요즘에 보면은 하루에 책이 몇 권이 나올까요? 수만 권의 책이 나오겠죠. 아침 저녁으로 신문이 나오고요.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잖아요. 지식이라는 것은요.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정적이지 않으니까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동적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게 물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강물 있죠, 강물. 강물은 어때요? 바닷물은 어때요? 유동적이죠. 늘 움직이죠. 그러니 그런 책을 좋아하고 새로운 지식을 좋아하고 신지식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고정되어 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움직이는 걸 좋아해. 산보다는 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동자 쓴 이유 아시죠? 움직인다는 거예요. 락자를 왜 썼을까? 우리가 새로운 책을 읽어보고 제4차 산업혁명, NFT, 블록체인 이런 거 보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활기차고 재밌어 삶이. 하지만 저처럼 논어나 읽어보고 이렇게 옛날 거나 찾아보고 이러면 좀 정적이잖아요. 재미가 덜하는 거죠. 저는 재밌어요. 저는 무지하게 재밌는데 어쨌거나 이 지식을 탐닉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즐겁다라는 거예요. 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보니까. 자, 인자는 그런데 어떠나? 인자는 산을 좋아한다. 인자는 뭐예요? 어진 사람. 어진 사람? 아까 서어를 할 줄 아는 사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 그러니까 저는 인자를 가장 좋은 이 모델이 누구냐면 저는 우리의 부모라고 생각해요. 부모님들은 인자의 표본이죠. 자식이 속을 썩이든 잘하든 잘못하든 평생 사실은 자식을 케어를 해주는 거잖아요. 인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마치 산처럼 산이 저렇게 있는데
사는 움직임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정자를 쓴 거예요. 하지만 산속으로 들어가 보잖아요. 수많은 것들이 산속에 있다니까요. 나무, 바람, 돌, 짐승.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지만 마음속에 다 그 아픔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걸 참아가면서 케어를 하는 거죠. 그런 마음,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이러면 사실 누구 마음이 편해져요? 용서해주는 사람 마음이 더 편해지죠. 더 오래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책에 나온 대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문제는 지금부터 이걸 그러면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면 마치면은 사람들이 어떨까? 이야, 대단하다 이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걸 응용을 할 줄 알아야지. 자, 응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정말 직장 생활을 한 30년 정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30세부터 60세까지 조직 생활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직장 생활의 전반전은 지자의 삶을 살아보시고요. 직장 생활의 후반전은 인자의 삶을 살아보시는 거예요. 아니, 인생에 두 가지 축이 있다, 중요한 축이 있다라고 보면 한 축은 지자의 축이고요. 한 축은 인자의 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서 사원대리 과장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좀 빠릿빠릿해야 돼요. 움직일 동작. 왜? 물처럼.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벤치마킹이라든지 새로운 제품 연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젊은 분들이 하면 좋잖아요. 머리도 샤프하게 잘 돌아갈 수 있고 활동적으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해야 직장 생활의 전반전도 재미있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직장을 들어갔는데 나는 인자야 하면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 자체가 삶이 무지하게 지루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초창기에는 지자의 삶을 살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공자가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직장생활의 후반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됐어요. 그러면 마음을 좀 바꾸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의 성과는요, 자기 혼자 잘해서는 안 돼요. 임원들이 자기만 아주 일 잘한다고 해서 전체 팀 성과가 잘 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걸라요. 자기가 잘하는 것은 n분의 1이지만 우리 팀 100명을 움직여서 성과를 내면 100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 100명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마음이걸라요. 사람들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어요, 사실은요. 이러니까 마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상대방 마음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지사지가 돼야지. 내가 그 사람의 마음처럼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원들이 잘못을 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호통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죠. 나는 저 사원처럼 20년 전에 일을 할 때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던가? 생각해보면 어때요? 저는 더 많이 실수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단 좀 덜 치고 가르쳐야죠, 사실은. 마음을 쓰다듬어 줘야죠.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자의 마음을 펴야죠. 그러면 직장에서도 롱런할 수 있죠. 바로 안 잘리죠, 사실은요. 성과를 잘 내는데 사람을 통솔을 잘해서 볼 수 있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100세까지 산다라고 하면 인생의 전반전은 뭐를 기준으로 삼으라고요? 지자의 삶을 기준으로 삼으시고요. 인생의 후반전은 인자의 삶을 기준으로 삼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인생의 전반전,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50이 아직 안 됐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 거죠. 또 열심히 지자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야 인생 전반전이 재밌어진다니까요. 그래야 시간도 잘 간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60대고요, 70대고, 80대요. 가정에서 어른이 되고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어른이 돼요. 그러면 어른의 마음은 어땠으면 좋겠어요? 직권만 챙기는 어른이 좋겠어요? 아주 소갈딱지 요만한 어른이 좋겠어요? 뭔가 가정에서도 리딩을 해나가고 품어주고 용서 좀 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사회에서도 어른들이요, 그런 어른들의 역할을 많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요. 자기 것만 챙기는 것보다는 인생 살 만큼 사는 거잖아. 70 정도 살아봤으면 대충 세상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자기를 조금 내려놓으면은요, 많은 사람들, 젊은이들이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인자처럼 라고 기준을 세우는다라고 하면 전 이게 인생의 큰 두 가지 축이라고 생각해요. 기준이 없을 때 뭘 삼으라고요? 지자로 살 것인가?
인자로 살 것인가? 이런 것도 삼아 보시면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대략 아는 거죠. 이러면 만약에 사회적으로도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들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적으로 뛰고요. 어르신들은 어르신들 나름대로 자기의 지혜를 이렇게 나눠주고요. 격려해주고요.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이 사회가 간다면 정말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지자요수, 인자요산, 지자동, 인자정, 지자락, 인자수. 이 6줄에 사실은 삶의 어떤 축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이번에 또 자공이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자 제자는 자공밖에 없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마천에 쓴 이 공자 중리 제자 열전을 보면은요. 공자가 제자가 많을 때는 3,000명의 제자가 있었대요. 3,000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3,000명이면은 아마 어떤 대학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3,000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중에서 훌륭한 제자들이 72명의 현자가 있었어요. 72명, 72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72명의 이름은 사마천 사기에 다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한 15명 정도의 아주 핵심 제자가 있어요. 그 중에서 10명을 십철이라고 불러요. 10명의 철인. 그래서 15명에 대해서는 논어에서 계속 이 사람들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 중에 자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위 안에 드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자가 죽었을 때 다른 제자들은 3년상만 하고 다 떠났어요. 이 자공이 남아서 6년상을 했다는 거예요. 예, 공자 묘소 옆에 자공의 묘처가 또 있더라고 가보니까. 이 자공은요, 공자가 죽고 나서 노나라에서 최고의 부자가 돼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삼성처럼 그 정도의 부를 이 사람이 일궜어요. 아주 이 자공은 그래서 이 논어에서는 인자가 있고요, 지자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진 사람이 있어요. 이 자공은 지혜로운 사람의 대표예요. 어진 사람의 대표는 누구냐면 안회라는 사람이에요. 안현, 안회. 이 사람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어쨌거나 이 자공이 이제 공자에게 또 뭘 물어봤냐면 선생님, 리더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제가 군자에 대해서 논어에 107번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 그 중에 하나예요. 공자가 대답해 줬어요. 군자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군자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행기연, 이후종지다. 이렇게 이후종지. 자, 군자는 도대체 리더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리더들은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대충 많이 하잖아요. 사실 리더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얘기해요. 그 말을, 리더가 하고 싶은 그 말을, 이게요, 먼저 행하라. 아니, 너는 행하지도 않고 그렇게 맨날 좋은 소리만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후에 사람들이 그것을 따른다. 이 리더의 말을 말 안 해도 따른다. 근데 리더가 저는 행하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그냥 좋은 말이라고 해서 계속 앞에 나와서 얘기하면 앉아있는 사람들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너나 잘해라 이놈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리더십이 발휘가 안 돼요. 다 알아. 사람들은 그거를 말만 안 할 뿐이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공자가 얘기해요. 선행기연 이후종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그 말을 먼저 행하라. 그 후에 그 말을 해라. 따를 정자 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어쨌거나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먼저 본인이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그게 군자다. 그게 리더다. 이거 누굴 것 같으세요? 간디죠. 이상하게 다 맞춰 이거를. 제가 실제 간디상을 이 그림을 안 갖다 붙였는데도 다 맞추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설탕이에요, 설탕. 옛날에 간디가 이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어떤 그 어머니가 7살 먹은 아들을 데리고 간디 앞으로 갔어요. 간디 앞으로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 우리 아이가 저는 뭐 설탕을 너무 좋아해요. 이래서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매우 존경하니까 제발 좀 설탕 좀 줄이라고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간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많이 생각해 보다가 아 그래요?
그러면 3주 후에 다시 오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생각할 때, 아니, 바로 얘기해 주면 되지. 뭐 3주. 그래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 얘기한 거니까. 이제 3주 참고서 3주 후에 또 왔어요. 또 와서 이제 똑같이 얘기했는데, 그때서야 간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야, 설탕은 몸에 좀 해로우니까, 많이 먹으면 해로우니까 설탕을 줄였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어머니가 되게 좀 의아하잖아요. 이렇게 심플한 얘기를 왜 3주나 끌었을까? 바로 간디가 얘기해요. 제가 설탕을 좋아합니다. 저도 3주 동안 설탕을 끊어보니까 끊을만 하기에 내가 아이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행기원, 이후종지. 리더가 되고 싶으시면요,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걸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번에 이제 새로운 제자 한 명 나타났습니다. 염구라는 제자가 나타났습니다. 염구. 염구도 10대 제자 안에 들어가는 제자예요. 염구도 나이 차이가 30세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염구는요, 이 행정 일에 대해서 되게 재주가 좋았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 염구가 이제 젊었을 때 공자 밑에서 공부를 할 때, 이제 그때 예화를 들어서 이제 공자가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자예요? 역부족. 역부족 아시죠? 힘이 부족하다. 뭐 할 때 좀 힘들다 이런 얘기잖아요. 역부족. 이 역부족이라는 말은 논어에 나오는 말이더라고요. 이 말은 2500년 이상 된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부족 하는 말은 그 말의 이제 원처가 이건데요. 염구왈. 염구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염구왈. 비불렬자지도 역부족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비불렬자지도 역부족이야. 자, 공자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중부정은 뭐예요? 긍정이잖아요.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저는 기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요 글자가 좀 문제죠. 이게 보통 이것도 세 가지 의미로 쓰여요. 하나는 이제 소설할 때는 설자로 쓰이고요. 기뻐하다 할 때는 열자로 쓰이고요. 유세할 때는 세자로 쓰여요. 여기서는 기뻐하다는 뜻이고요. 비불렬자지도.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뭐라고요? 역부족.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 힘이 딸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요즘에도 많은 이런 얘기가 돌지요.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도 아빠 이것만 해주면 제가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열심히 공부 안 하겠다는 얘기죠, 사실은요. 과장님, 이것만 해결해 주면 제가 진짜 회사에서 열심히 할게요. 나중에 잘못해도 욕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죠, 사실은요. 핑계거리를 대는 거예요. 역부족. 자, 그러면 공자가 여기서 이 제자한테 역부족이라고 이야기한 제자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그래? 그럼 좀 쉬었다 해라. 사람은 다 그래.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무지하게 따끔하게 얘기를 해요. 자왈. 공자가 말씀하시길 역부족자. 본인 스스로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중도이패. 중간에 다 이 폐기할 때 패자예요. 다 포기를 하더라. 자기가 자기 입으로 아, 이거 좀 힘들다. 아, 좀 힘들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내 끝까지 해내는 사람을 못 봤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세 글자. 금여획. 금. 지금. 여자는요. 이것은 이제 너 여자예요, 이게. 물론 이제 여자 할 때 여자기도 한데, you. 당신은 지금 획을 긋고 있구나. 무슨 획을 긋고 있어요? 부정의 획을 긋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내가 본인 스스로 안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치고 그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을 내가 못 봤다, 지금까지. 라고 이야기한 거죠. 저는 논어를 공부하기 전에 이런 말을요, 저희 상사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논어를 봐서 해준 건지 아니면 만화책을 보고 얘기해 준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할 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이만큼이라도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이. 기가 막히죠. 제가 이제 회사를 나와서 이제 HR 컨설팅 사업을 계속 했는데요, 몇 년 전까지.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크게 잘못한 바도 없는데 매출이 좀 떨어질 것처럼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한 분기, 두 분기가 지나면은 매출이 떨어져.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어요.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나중에 잘 봤더니 이래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 생각이요. 그 당시 생각이 이건 잘 안 될 것 같아. 느낌이 안 좋아. 날씨도 안 좋고 안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제가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안 해요. 우리 직원들이 와서 사장님 이것 좀 같이 한번 해결합시다. 그 전에 해봤는데 안 돼요. 그냥 포기하시고 다른 거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럼 그 문제가 해결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리더의 마음이 무지하게 중요하구나 이게. 집안에서도요. 가장의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회사에서도요. 사장의 마음이 무지하게 중요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종이가 한 장 있잖아요. 굉장히 얇아요. 이게 0. 몇몇 미리가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이쪽을 선택하는 거고요. 이쪽을 선택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쪽을 선택하면 긍정을 선택하고요. 이쪽을 생각하면 부정을 선택하는데 지금 제 입장에서는 어떤 걸 선택해도 거의 똑같아요. 그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부정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이 일은 100%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해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비록 안 될 것 같아도 긍정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그 중에 되는 게 있어요. 일부가 돼요. 사실 그 일부가 되는 것도 큰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부정을 선택하면은요, 100% 안 돼요, 사실은요. 이 말이 2500년 전에 나온 말이 되니까요. 금여회. 지금 너는 왜 안 된다는 부정을 긋고 있는가? 그러지 말거라. 물론 나중에 여러분은 굉장히 유명한 제자가 되죠. 정신 차렸겠죠. 금여회, 역부족 이런 말의 어원이 논어에 나오는 말이더라고요. 성상그냐, 습상어냐. 사실 논어가 글자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실제로는 글자는 거의 이렇게 눈에 익은 글자인데 해석이 잘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옛날 논어라 해석이 안 되고요. 물론 지금 중국에서 쓰는 이 중국어의 그 언어는 이런 언어는 아니에요. 물론 이 사람들이 쓰는 말도 있고 지금 백화문이라고 그래서 중국에서 굉장히 간략한 글자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중국 사람들도 논어 갖다 놓으면은 바로 해석을 못 한대요. 지금 자기네 백화문을 배웠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간단하지만 해석은 잘 안 되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금방 알죠. 이제 이래서 논어가 매력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써놓은 책을 한 번만 보면 바로 내게 돼요. 이게 2500년이나 된 거임에도 불구하고. 성상그냐, 이제 여기서 끊으면 돼요. 성상그냐, 네 글자, 습상원야인데요.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성이라고 보통 해요. 그래서 천성, 사람의 본성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천성과 본성은 서로 상자예요. 서로 가깝다는 거예요. 가깝다. 사람과 사람의 천성과 본성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무엇을 학습하느냐, 무엇을 반복하느냐, 무엇을 꾸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천성이 가장 비슷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천성이 비슷한 사람은 저는 형제자매라고 생각해요. 저의 형제자매. 자, 만약에 3형제가 살았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한 50년 살고 보니까 형은 이렇게 성공해 있고요. 동생은 아직도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면 도대체 그 차이가 어디서 온 거냐 이게. 형은 IQ가 좋아서, 형은 좋은 대학 나와서, 형은 좋은 회사 다녀서가 아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서 형은 무엇을 반복했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동생은 무엇을 반복했는가. 그 반복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형이 된 거고 그 반복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동생이 된 것이다 라고 공자가 얘기한 거죠. 저는 여기서 굉장한 힘을 느껴요. 무슨 힘? I can do. 나도 할 수 있다. 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저는 키가 작아서, 저는 머리숱이 없어서, 저는 지방에서 학교를 나와서, 전 고향이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지금껏 이렇게 성공을 못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공자가 얘기했어요. From now,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저의 인생은요 이제 반밖에 안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정말 100세까지 살면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 인생은 점점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드리는 이 저의 모습은 앞으로 내일부터 할 저의 강의에 가장 못하는 강의를 여러분 듣고 계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왜? 저는 내일부터 조금이라도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그렇죠? 그게 습이에요. 전 사실 대학에서 전자공학 전공한 공돌이에요. 그래서 회사 들어가서 반도체 엔지니어를 했어요. 중간에 인사 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인사 업무를 하다가 한 20년 직장 생활하다가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제가 만약에 좋은 학교를 나왔으면 이렇게 어렵진 않았겠죠. 근데 뭐 좋은 학교는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 세계에 좋은 학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최고로 좋은 학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두 번째부터 나온 학교의 졸업생들은 다 그럼 잘 안 됐어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더라는 거지. 제가 처음부터 강의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제가 논어를 또 처음부터 했던 것도 아니고요. 나이 50에 시작을 했어요. 천자문을 외웠어요. 50부터. 나이 50부터. 그리고 해서 천자문 외우니까 외워지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천자문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천지현황, 우주홍황. 8글자죠? 일월영축, 진승열장. 8글자죠? 8글자짜리가 125개야. 하나의 시야, 이게. 125개의 시에 자연의 현상, 인륜, 좋은 없고, 논어에 대한 좋은 얘기도 천자문이 여러 개 들어있어. 나이를 좀 먹어서 보니까 너무 재밌어, 이게. 그러니까 한문이 눈에 보여, 안 보여요? 한문이 눈에 보이죠? 서점에 갔을 땐 논어가 눈에 보이는 거야. 그때서야. 50 넘어서. 논어책을 샀어요. 읽어보니까 이해가 잘 돼요. 왜? 다 한글로 써 있는 건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구가 나왔어요. 성상거냐 습상어냐. 사람의 본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달라진다. 끝.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저는 이걸 가지고 다시 산보를 해요. 밤에 나가서 5km씩 걸어요. 걸으면서 이거 하나를 가지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과연 현대인에게, 나처럼 직장인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2500년 전에 했다는 이야기지만 자꾸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글을 쓴 거예요. 이게 30개가 모여갖고 첫 번째 논어책을 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논어책으로만 6번째 논어책을 냈는데요.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요. 인생이 뭐 때문에 바뀐다고요? 습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잘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2017년도에 한국강사협회에서 전국 강사 경연대회를 했어요. 거기 제가 이제 용감하게 나갔어요. 예선 거치고요. 본선 거쳐서 금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별건 아닌데도 자존감이 확 높아지는 거죠. I can do it. 할 수 있겠다, 이게. 전자공학을 전공했어도 논어 공부할 수 있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하지만 말이 돼요. 뭐 때문에? 습 때문에 되는 거예요. 뭔가 꾸준히만 하면 전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지. 그래서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긴 하지만 시간도 한정돼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재밌는 것들이 사실 많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강점을 강화해야 되는가? 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제 오늘 논어 시간이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본성은 서로 가까우나 익힘에 따라 서로 멀어진다. 이게 이제 성상거냐 습상어냐의 그 영화편 2장에 나오는 아주 명구라고 생각해요. 간단하지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 이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 뭔지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한문을 공부하는 목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문을 앞으로 이제 전문적으로 쓰는 뭐 번역가라든지 전문적으로 이 한문 원서를 보고자 하는 그런 목표인지, 아니면 이해를 좀 깊숙하게 하려고 책을 읽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다는 아니지만 읽을 수 있으면 좋은 레벨인지, 그 목표를 정해놓은 거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해요. 후자라면 이제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예를 들어서 뭐 천자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논어책이 될 수 있어요. 논어책도요, 한문을 아주 해석을 정교하게 잘 해놓으면서, 논어가 이제 500어구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100개 정도의 어구를 뽑아서 한문 중심으로 설명을 잘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 책을 쭉 읽어보면 거기서 논어도 읽어보면서 한문도 공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왜 그렇게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선시대에는 대학을 먼저 공부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 그 다음에 맹자를 보고 논어를 보고 중용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엔 저는 그 별 의미 없다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보고 싶은 데 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설을 공부를 해서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사설을 공부를 해서 좀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방법이 나오겠죠. 어떤 것부터 하는 게 좋겠다, 거기에 따라서는. 하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이제 저 이렇게 좀 넓히고자 한다라고 하면 특별히 저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일 먼저 논어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봤어요. 대학은 되게 얇아요. 대학은 별거 아니에요. 수신제 가치고 평천하, 이게 끝이에요. 실제로. 그게 이제 수신제 가치고 평천하가 8.5개 4개고요.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이거예요.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 가치고 평천하. 이러면 처음부터 경물, 처음부터 공부를 치밀하게 해갖고 쫙 성장해서 평천하까지 가는데, 그런 거 설명해 놓은 거예요, 대학은. 그러니까 그것도 옛날에는 그래서 사람의 뜻을 크게 세우기 위해서 대학도 많이 공부를 했다는 거고요. 맹자는 이건 소설책처럼 문장이에요. 처음에 맹자는 되게 두꺼워요. 맹자는 한 35,000자 정도 돼요. 논어는 15,000자밖에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중용은 좀 어렵죠. 중용은 되게 철학책이에요, 철학. 중용은 이제 공자의 손자였던 자사라는 사람이 썼다고 하는데, 뭐 중용도 이제 뭐 도올 김영우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설명을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읽어보면 뭐 이해는 되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